보험 가입 안 했을 경우에는 에서 만원 정도 해요. 일단 의료비도 비싸고요. 무조건 전신마취예요. 근데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면 그 정도 나와요. 입원해야 되지, 검사해야 되지, 마취과 의사 고용해야 되지, 수술비 대여해줘야 되지, 수술 전후로 항생제 다 비보험이니까 비싸요. 팽창형 보형물은 말 그대로 이제 발기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치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후의 보류고, 팽창되는 물건을 넣어서 발기시켰다 죽였다 하는 발기부전 치료 수술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팽창을 시키고 안 쓸 때는 죽이고 하는 수술 방법. 발기부전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발기부전에서 오는 가장 큰 문제, 신체적인 뭐 어려움이나 뭐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일단 젊은 사람한테는 정신적인 충격이 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에이, 젊은 게 잠깐 안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발기부전 오면 세상이 무너졌다고 해요. 내가 혹시 평생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이거 말고 또 다른 병이 있어서 발기부전이 왔는지,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요. 40대, 50대 넘어가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발기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젊었을 때면 다시 할 수 있을까? 걱정 반, 이제 기대 반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 나이 더 드셔가지고 70대, 80대는 이제 포기입니다. 포기인데 내가 보기에 나는 이제 끝났어. 원인도 물어보진 않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돼? 네. 젊은 사람들도 원인 분석만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인 다 필요 없어. 치료만 해줘.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팽창용 보형물을 수술을 하는 거는 상당히 또 고가의 수술일 건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 대만 이런 수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국가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수술 비용은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전 세계에서 보형물 수술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 우리가 2등이에요? 우리가 2등이에요. 그만큼 많이 해요. 근데 아까 미국에서 엄청 비싸다고 얘기했잖아요. 비싼 걸로 알고. 미국은 보험 혜택을 받아서 한 푼도 안 냅니다. 발기 안 되는 사람 원인 중에 90%가 당뇨예요. 네. 당뇨는 우리나라 보험돼야 안 돼요? 되죠. 돼요. 미국 똑같이 돼요. 근데 발기부전을 당뇨의 합병증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보험으로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 한 푼도 안 내요. 미국에서요? 네, 안 내요. 보험 가입했을 경우, 보험 가입 안 했을 경우에는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 해요. 일단 의료비도 비싸고요. 미국은 무조건 전신마취예요. 근데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면 그 정도 나와요. 입원해야 되지, 검사해야 되지, 마취과 의사 고용해야 되지, 수술비 대여해줘야 되지, 수술 전후로 항생제 다 비보험이니까 비싸요. 대만도 보험이 안 돼요. 우리하고 똑같이. 근데 대만 같은 경우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많이 해요. 아직 그 개원가에서 그런 기술까지는 안 돼요. 그 감염 문제도 있고 마취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보형물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 수술 가격이 우리나라 대학병원 가격하고 비슷해요. 2,000에서 3,000이에요. 그러면 뭐 사실상 이런 수술 전문 병원들의 지금 평균 비용이 그렇게 비싼 병원 아니에요? 그렇죠. 비교를 하면. 비교를 하면 한국이 많이 싼 편이죠. 그렇네요. 네. 근데 또 많이 싼 편인데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병원이 수술 건수도 압도적이잖아요. 수술 많이 하죠. 네. 수술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일한 교육기관도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러 오고요. 맞아요.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보형물 수술의 가장 큰 장점 하나랑 단점 하나. 항상 나쁜 것부터 먼저 이렇게 단점부터 얘기할게요. 어떤 환자가 수술했냐에 따라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발기력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뭡니까? 뭐냐면 일단은 수술 후 손기 길이도 짧아지고 굵기도 얇아져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죠. 장점은 다 알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만약 발기가 전혀 안 된 사람이 수술했을 경우에는 단점이 없어요. 근데 발기가 잘 되는 사람이 수술했을 경우에는 장점이 없어요. 단점만 있는 거죠. 나이대가 예를 들어서 한 50대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발기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보형물 수술을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성생활이 가능하게 되면서 오는 심리적인 차이 많이 나죠. 성생활이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제 환자가 84세 할아버지예요. 성관계 할 힘도 없어요. 휠체어 타고 다녀요. 됐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진짜 그냥 남성성을 위한 행위네요. 물론 이제 나이 70, 80 넘으면 성관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런데도
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그게 이제 자신감이죠. 남성의 어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저도 너무 공감돼요. 수컷으로서 그 주변에 있는 수컷보다는 제일 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 수술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거의 연장인데요. 80대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수술을 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하셨는데 또 생각나는 환자분들 있나요? 요거는 완전 정반대인 경우에 30대 오. 수술한 적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럼 이제 발기가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신혼부부니까 아이고. 발기가 안 되고 보형물 수술하고 이제 성관계 하면서 물론 남자는 감각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사정까지 가고 애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능해요. 근데 신기한 게 하반신 마비라서 감각이 없는데 사정을 한다는 건 사정은 해요. 쾌감을 그러면은 본인은 못 느끼지만 사정의 시기가 오면은 사정을 하는 거죠.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네. 아직도 대부분 보형물 수술에서 굴곡형보다는 팽창형에 대한 문의가 그래도 보통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환자분들이 일단 문의 주시고 할 때 팽창형으로 좀 딱 가닥을 잡고 문의를 주는 상황들이 이제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환자가 왔을 때 팽창으로 가닥 잡고 시작을 안 해요. 왜냐면 대부분 이 수술 받으러 오신 분들은 짧게는 2달, 길게는 1,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와요. 공부를 하고 와요. 공부를 하고 와요. 왜냐면 이 수술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나이 60, 70 되신 분들이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수술 한번 하니까 그런 수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해오고 본인이 어떤 수술이 맞고 어떤 수술을 받고 싶은 거가 어느 정도 다 정해서 와요. 그럼 거의 뭐 반 전문 반 박사에서 와요. 뭐 그래서 조언하시기 없어요. 아니죠. 그것도 조언을 해줘야죠. 우리 전문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와서 막상 핸드폰 보면 있잖아요. 네. 제 동영상하고 다른 동영상 한 수백 개를 보고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심지어 수험생처럼 정리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 상담실장, 그 김경민 상담실장만큼 알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은 좀 더 심도 있게 그 사람에 맞는 의견을 내주고 팽창형 보형물을 한다고 하면 팽창형 보형물 중에서 어떤 타입, 어떤 회사, 어떤 모델이 맞을 것 같다. 좀 더 심도 있게 해드리고 만약 그 사람이 이제 팽창형이 아니라 굴곡형을 했을 경우에는 굴곡형의 장단점, 잘 모르는 것,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상생활 겪었을 때 불편한 점 그런 거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더 해드립니다.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원장님이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그렇죠. 쪽으로 가실 건지. 유튜브에서도 원장님들 수술하신 분 있는지 물어봐요. 지금 이 상황이라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팽창형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젊고 제가 팽창형을 관리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근데 제가 만약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손도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굴곡형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팽창형이 낫다 굴곡형이 낫다 사실 정답은 없어요. SUV가 좋냐 세단이 좋냐 그 차이인데 본인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관리하고 얼마큼 잘 관리하냐가 중요한데 만약 김경민 실장이 한다고 그러면 저도 팽창형을 할 것 같아요. 엄청 부지런해요. 깔끔하고. 그래서 자기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팽창형을 권합니다. 그러면 팽창형도 제조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쪽으로 원장님은? 저는 아무래도 미국 게 낫겠죠. 메이드 인 USA 아니겠어요? 그쪽 제품이 더 좋나요? 추천을 더 하시나요?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제가 미국 가서 배웠을 때는 좀 구분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어느 것을 어느 것을 그렇죠. 차이가 뭐냐면 성기가 굵은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이 있어요. 네. 좀 많이 굵은 사람은 그 유럽산을 쓰고 그렇지 않고 조금 얇고 길거나 한 사람은 미국산을 써요. 근데 제가 보기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잔고장이 안 나야 돼요. 경험상 미국산이 잔고장이 좀 덜 있어요. 이게 또 팽창형이 펌프하고 스위치 위치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장단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산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운 비용과 제품 특성상 팽창형 보형물보다 굴곡형을 먼저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수술을 하고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 보형물이라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그 다음 대책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보형물을 다시 체인지할 수 있는지. 맞아요.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굴곡형하고 팽창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굴곡형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일 싼 거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끊어집니다. 잘 끊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단순히 비용 때문에 그렇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미디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굴곡형이면 다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병원 쇼핑을 하죠. 제일 싼 데로. 그러면 제 수술비가 제일 싸면 고용물도 제일 싼 거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굴곡형은 굽혀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지금 많이 발전이 됐죠. 지금 많이 발전됐지만 옛날에는 그냥 젓가락 같은 거 넣은 것도 있었어요. 젓가락 2개 같은데 항상 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거는 안에 쇠심이 있어요. 꺾였다 폈다 하는데 쇠심이 있다 보니까 끊어집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굴곡형은 그만, 그러면 이제 팽창형으로 바꿔드리고요. 그래도 팽창형은 비싸기 때문에 굴곡형으로 더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은 굴곡형을 바꿔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팽창에서 굴곡형, 굴곡형에서 팽창형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몸이 안 받쳐주면. 이게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70대 수술하고 이제 굴곡형을 10년 쓰고 이제 다시 팽창형 바꾸겠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몸이 안 현실적으로 이게 체력이 안 받쳐주고 회복력이 안 받쳐주면 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 너무 고령이 아니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뭘 하지 항상? 피 검사, 소변 검사, 수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컨디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걸로 판단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굴곡형에서 팽창형으로 바꾸는 거랑 반대로 팽창형에서 굴곡형으로 가는 거랑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팽창형에서 굴곡형으로 왜 가는지 그걸 좀 봐야 돼요. 망가져서 오는 사람도 있고 염증 생겨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경우 원인에 따라서 수술 난이도가 좀 달라집니다. 좀 이 염증까지 생기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오면 수술 난이도 확 올라가고 확 시간이 올라가요. 길어지고. 단순 팽창형에서 굴곡형 갔을 경우 수술 시간이 40분, 50분 그 정도면 되는데 감염이 생겨서 네. 팽창형에서 굴곡형 갔을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한 2시간, 와. 1시간. 왜냐면 이게 유착도 있고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염증. 그렇죠.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이게 영상 촬영할 때마다 왜 감염 강조하는 이유가 발기부전의 원인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근데 발기불능까지 가는 원인 중에서 90% 이상이 당뇨예요. 근데 당뇨는 알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염증이 생겨요. 혈액순환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만한 보형물을 놓고 감염 안 생기게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수술 술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전문의 입장에서 발기부전 쪽의 치료에서 약물 치료 다음에 주사 치료 이렇게 갔다가 내성이 생기고 효과가 없을 때 수술을 좀 고려해보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라고 하잖아요. 발기부전 보형물 수술보다 나중에 더 퍼펙트한 방법이 또 생길 수 있을지. 제가 맨날 강조하는데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예방이다.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하도 건강검진도 자주 하고 당이 조절됩니다. 혈압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걸 다 알거든요. 그걸 방치하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굳이 발기불능까지 가서 수술 혈당까지 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드물구나. 왜냐면 당뇨만 조절 잘해도 관리하니까. 발기력 약이나 주사로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거가 귀찮고 그게 싫어서 그냥 당뇨가 200, 250대도 그냥 방치하면 결국은 몇 년 안에 발기불능 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하고 관리예요. 퍼펙트한 거는 수술보다는 예방 관리. 근데 예방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바쁜 현대 사회에서 하루에 30분씩 운동하세요.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를 또 못 먹고 참고 운동하고 쉽진 않은데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면 관리가 필요하다. 쉽진 않아요. 원장님도 오늘 수술 막 뛰어다니셨잖아요. 날라다녔어요.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점심에는. 네. 그 제품 얘기하는 건 좀 재밌었네요. 미국 제품이랑 유럽 제품이랑 그런 차라고 비교하시면 됩니다.